매일 운동하고 건강하게 먹어야 되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의사분들도 다 유튜브 너무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혈당의 중요성, 그리고 다이어트의 중요성, 저속노화, 건강한 식단에 대한 정보 진짜 많잖아요.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이제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근데도 이제 아는 거랑 행동하는 게 다른 이유는, 사람들이 습관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한 행동을 반복하는 거요,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반복이 포인트라고 아시는데 사실은 반복이 포인트가 아니라 자동화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을 이제 습관화된 행동이라고 말을 하는데, 행동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행동을 구성하는 요소, 사람, 행위, 환경이에요. 그래서 누가 어떤 행위를 어떤 환경에서 한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요소로 모든 행동을 다 해부할 수 있거든요. 제가 체육관에서 운동을 한다와 제가 집에서 운동을 한다는 이제 다른 행동이고, PD님이 체육관에서 운동을 한다도 다른 행동이죠.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떤 행동을 촉발하는 요인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만 행동이 유발이 되는 거죠. 그 세 가지는 동기, 하고 싶다, 원트, 동기와 두 번째는 능력, 여력, can,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요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되고, 마지막으로 계기예요. 이거를 많은 습관학자들이 트리거라고도 하고 프롬프트라고도 하고 이런 것들로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반드시 충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지금 하고 싶은 행동이 있는데 이게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지금 빠져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고, 내가 좀 없애고 싶은, 마음에 안 드는 습관이 있는데 이걸 좀 끊어버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거를 잘라낼까, 어떤 걸 약화시킬까를 고민하면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어떤 부분이 지금 취약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똑같은 운동 혹은 똑같은 코칭법, 똑같은 식단법을 받아서 그걸 그냥 따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건강한 한 끼를 먹고 싶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자꾸 아침 빵으로 먼저 손이 가고 뭔가 그냥 막 달콤한 주스를 먼저 일어나자 먹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할 수 있는데 환경이 지금 받쳐주지 않아서 안 그러는 사람이 있고, 충분히 집에 건강한 음식도 많고 한데 그냥 먹기가 싫은 거야. 그냥 그러고 싶지 않아, 사실은. 이래서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습관 성형 방법론은 좀 달라야 된다는 거죠. 매일 운동하고 건강하게 먹어야 되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다. 그리고 요새 뭐 뇌과학 분야에서도 그렇고 뭐 의사분들도 다 유튜브 너무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혈당의 중요성, 그리고 뭐 다이어트의 중요성, 저속노화, 뭐 건강한 식단에 대한 정보 진짜 많잖아요. 심지어 막 릴스 막 10초 안으로도 되게 건강한 정보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이제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냥 휴대폰만 키면, 유튜브만 키면 좋은 양질의 정보들을 막 내 뇌에다가 때려 박아주니까. 근데도 이제 아는 거랑 행동하는 게 다른 이유는 우리가 한번 이제 정말 고민을 해봐야겠죠. 왜 그럴까? 저는 우리 안에 파업하는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파업하는 자아는 그냥 제가 지어낸 이름이에요. 왜냐면 제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하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진짜 안 하고 싶다. 망치고 싶다. 이 계획을 그냥 망가뜨리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셀프 사보타주라고도 하고 파괴적인 자아라고도 심리학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아는 인류가 이제 사냥하고 수렵 채집할 때부터 만들어진 자아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없는 심리적인 메커니즘인데,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도, 새로운 도전은 생존에 위협이 되니까.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새로운 도전이나 시도가 그다지 우리한테 뭐 위협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내 뇌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일어나서 운동을 가는 거는 내가 평소에 하던 행동이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나에게 위협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안 먹던 뭐 샐러드를 먹고 밥 먹기 전에 막 건강하게 뭐 토마토를 먹고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큰 변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하면 난 죽을지도 몰라. 이런 이제 생각이
내 계획에 파업을 하는 거죠. 난 일 안 할 거야. 나 못 나가. 근데 우리가 많이 실패의 길로 접어드는 이유가 이런 마음을 억누르고 혹은 회피하고 혹은 이제 무시하고 계획을 강행하려고 해요. 근데 그러면 반드시 이제 폭발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본능의 무의식에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억누르려고 할수록 이 힘이 더 세지거든요. 그 마음이에요. 그 청개구리 마음. 정말 옛날 속담 틀린 게 하나 없는데 그 청개구리 같은 내 마음이 하지 말라고 할수록 더 안 하게 되기 때문에 그 파업하는 자의 주장을 좀 들어주고 수용해 줄 필요도 있는 거. 예를 들면 운동을 하러 가고 싶지만 너무 하러 가기가 싫어요. 근데 하러 가기 싫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제 내가 하러 가기 싫은 마음이 있네. 그렇구나. 이거 내 파업하는 자아구나. 지금 내가 뭔가 변화를 하고 싶은데 변화를 하기 싫은 마음이 엄청 드는 것 같다. 거기에 귀를 기울여 보는 거죠. 파업하는 자아가 자주 하는 멘트들이 있어요. 그냥 생긴 대로 살자. 해오던 대로 살자. 뭐 이거 한다고 해서 인생 크게 안 바뀌어. 내지는 사실 난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냥 운동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먹어도 나 그냥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살아도 나쁘지 않은데? 이런 것들? 혹은 나는 아마 안 될 거야. 지금까지 한 번도 계속 시도를 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변화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은 안 될 거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자. 이런 것들. 그거를 무시하고 이제 억압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생긴 대로 살자. 그냥 흘러온 대로 살자라고 했을 때 그렇게 사는 것도 방법이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야. 맞아. 네 말이 맞아. 하지만 내가 지금 양말 신고 밖에 나가면 또 그거는 그거대로 되게 뿌듯하고 좋을 것 같아. 라고 좀 긍정적인 언어로 내면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면 자아와 대화하는 방법인데 파업하는 내 자아와 정면 충돌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긍정적인 워딩들로 긍정적인 논리들로 이 아이를 잘 구슬리는 거죠. 그리고 안정시켜주는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이 파업하는 자아는 미래에 내가 이렇게 다른 행동을 했을 때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생존에 도움이 안 되는 어떤 난처한 상황에 처할 것을 대비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가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남은데 도움이 되어온 자아였어요. 그러니까 괜찮아. 지금 나가도 문제가 생기지 않아. 괜찮아. 나가도 괜찮아. 혹은 이렇게 먹어도 괜찮아. 배고프지 않을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파업하는 자아가 생기는 이유는 지금 당장에 나한테 떨어지는 어떤 보상, 만족감이 있어서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파업하는 자아는 언제나 미래의 보상보다는 지금 현재 당장 나한테 느낄 수 있는 가치를 훨씬 더 중요하게 가중치를 두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밖에 나가서 달리기 하면 다리만 아프고 근육통만 생기고 땀나고 싫은데 귀찮은데 에너지도 많이 써야 되는데 지금 그 에너지 비축해서 침대에 누워서 릴스 보고 쇼츠 보면 재밌잖아요. 흑백 요리사 릴스로 보면 얼마나 재밌어요. 지금 당장 나의 뇌에 매다 꽂히는 즐거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항상 더 이제 가중치를 둘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미래에 건강해질 내 모습이 훨씬 더 나한테는 중요하고 큰 가치야 라고 아무리 설득한다고 하는데 설득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주 작은 계단 하나만 넘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 릴스 보자, 쇼츠 보자, 다 보자. 근데 양말 신고 현관 밖에만 나가서 보자. 지금 누워서 하는 거 말고 릴스 보되 이거 재밌는 거 하되 지금 양말만 신자 라고 생각을 하고 양말을 신어요. 양말 신고 신발 신고 현관문 밖으로 나가. 근데 일단 나가면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제가 아까 행동의 요소에 사람이 행위를 어떤 환경에서 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환경이라는 고리가 하나만 깨져도 그 행동이 약화가 돼요. 그래서 침대 위에 누워있을 때보다는 내가 운동화 신고 현관문 밖에 나갔을 때 릴스를 보는 행위가 어색하고 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왔으니까 그냥 걷게 되고 걷다 보면 뭐 음악도 듣게 되고 또 음악을 듣다가 또 조금 조깅도 하게 되고 경보를 하게 되고 조금 더 빨리 뛰게 되고 이제 이런 좀 긍정적인 변화들이 아주 낮은 단계의 계단으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게 설계가 되는 거죠. 착착착착. 그래서
단이 높은 계단을 올라갈 때는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의 평지에 가까운 아주 낮은 단으로 계단을 구성하게 된다면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천천히 오래 이제 꾸준하게 유지한 그 변화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죠. 진짜 어린애들 달래는 거랑 되게 비슷하네요. 맞아요. 이제 훈육을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멜트다운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감정 폭발이 일어난 아이한테 더 강하게, 더 세게 이 아이를 꺾으려고 훈육을 하게 되면 그 상황에서는 꺾일 수 있지만 그거 나중에 언제 다 복리로 되갚아야 되냐면 사춘기 때 와요. 그 관계가 무너진 것들이 다 쌓여서 지금 당장은 이 아이가 말을 잘 들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아이는 분노를 꾹 참고 그냥 따라온 거거든요. 엄마 아빠한테 혼날까봐. 마찬가지로 이 파워하는 자아도 막 내리 누르면 막 꾹 참고 막 나한테 지금 맛없는 샐러드 우겨 넣고 과하게 단식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이어가거나 아니면 너무 힘들고 재미없는 운동을 막 2시간씩 뻑뻑 하면은 그 상황은 모면할 수 있겠지만 그 상황이 쌓이면 언젠가는 이제 완전히 내가 그냥 나태하게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순간, 그냥 아무거나 막 먹어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죠. 부작용 없이 네. 천천히 계속 베스트 버전 만들어 가자. 맞아요. 진짜 변화. 그냥 수박 겉핥기처럼 그냥 뭐 4주짜리 프로그램을 했을 때 그 딱 4주 동안만 변화하고 반짝 살 빼고 마치 바디 프로필 찍을 때처럼 반짝 살을 빼고 그 다음부터 다시 늘어지고 또 다시 그 행동을 쳇바퀴처럼 반복하는 그게 아니라 그냥 평생을 보고 멀리 봤을 때 롱텀으로 내가 진짜 변화, 다시 돌아가지 않을 진짜 변화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렇게 낮은 단차의 계단으로 쌓아 올라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걸 가르쳐주는 데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이 안 되거든요. 당장의 변화를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람들이랑 코칭을 1대1로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처음에 찾아왔을 때는 지금 너무 나태해요. 저 맨날 집에 누워있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자꾸 배달 음식만 먹고 그리고 항상 과식하고 이 과식이 나에 대한 유일한 보상이어서 이거 끊을 수도 없고 몸도 바꾸고 싶고 이제 식습관을 바꾸고 싶고 이렇게 찾아와요. 보통은 식습관을 바꾸고 싶다. 건강해지고 싶다. 또 이제 좀 몸이 내 마음에 드는 모습이어서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에요. 네, 불안하기 때문에 먹는 거죠. 근데 이걸 자꾸 식습관 혹은 운동을 뭔가 해결하면 바뀔 것처럼 그런 프로그램을 찾아오시면 이제 이걸 해결하면 되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원래 근본의 문제가 아닌 분들은 사실 지금 나의 식습관, 운동습관은 내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예요. 그러면은 원인의 근원지를 찾아 올라가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인생이 불안하면 불안하지 않게 나만의 정체성, 지금까지 지나온 삶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것들, 내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될 수 있게 하는 생각을 스위칭하는 그런 작업들. 또 만약에 커리어에 대해서 지금 좀 걱정이 있다면 이 커리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코칭을 같이 해준다든지 뭔가 지금 남편이랑 관계가 너무 망가져 있어가지고 지금 이거를 먹는 걸로 풀고 있어라고 하면 이 관계를 어떻게 잘 해소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코칭. 그 삶을 이루는 6개의 습관 기둥은 식습관, 운동습관뿐만이 아니라 수면 습관, 관계 습관, 일, 커리어 관련된 습관, 그리고 생각하는 습관 이렇게 6가지가 있거든요. 이 6가지를 복합적으로 보면서 어디가 무너졌는지 뭐가 진원지인지 이것들을 찾아서 먼저 세워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거를 제가 코칭을 하면서 되게 많이 느낀 부분이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커리어 기둥이 무너졌는데 지금 폭식하고 자기관리를 내려놓은 사람이 운동 프로그램 한다고 PT 받는다고 바뀌지 않아요. 잠깐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결국에는 세워나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뭐 관계가 무너진 사람 혹은 수면이 무너진 사람이 아무리 식단 관리하고 막 식단 이래저래 바꾸면서 운동하려 한다고 해도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원인을 찾아서 이 6개의 기둥을 같이 잘 세워나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은 이렇게 하면 무조건 허벅지 살 타파입니다. 이렇게 하면 10kg 반드시 빠집니다. 뭐 이런 영상을 눌러보고 그런 것들을 봐야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들인데 아주 천천히 평생에 걸쳐서 뭔가를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재미도 없고, 그리고 저도 이런 얘기 하고 있지만 진짜 모호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말하면서도 내면의 자아와 이야기를 하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사이비 같은 얘기지? 그리고 뭐 아까 제가 또 무슨 얘기했죠? 제가 파업하는 내면 자아를 잘 어르고 달래라고 하고, 정체성을 만들고 자기 자신과 이야기를 하라고 하고 미친 사람 같잖아요. 수치적으로 이걸 설명할 수가 없는 이야기들밖에 하지 않았는데도 이 영상을 여기까지 다 봤다. 그러면 지금 저희 채널에서 앞으로 하게 될 인생을 탱해준 6가지 기둥을 건강하게 세우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서 함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여정을 저와 함께 재밌게 걸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